자, 요즘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한국사가 상당히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죠. 왜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요 분위기가 아마 2005년도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기조이긴 하지만 2005년도 자, 일본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쯤부터 이제 우리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는 또 동북공정 문제가 있고요. 더더구나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 한국사가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대로 이제 존재했습니다만, 경찰 선발 시험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도 한국사 문제의 비중을 늘리거나 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급수를 요구하고, 또 임용고사에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강조가 되는 분위기예요. 이제 여러 한국사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말고 지금 현재 뭐 공무원에서 799급, 그리고 경찰 선발시험,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또는 공사공단, 공기업 같은 경우도 자체 한국사 시험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급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고급반, 중급반, 그리고 초급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초급은 입문과정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초등학교 학생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급의 경우에는 기초과정이에요. 실제 이제 이 중급이 중학생들 중에서 기본적인 수준이면 4급 정도는 합격합니다.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3급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이 심화 이론 단계예요. 자, 그런데 각각은 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있는데 초급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는 실은 고급은 50문제 한 문제 가지고, 또 중급은 한 문제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자, 60점 이상이면 2급이고요. 70점 이상이면 1급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0점 이상이면 3급, 60점 이상이면 2급,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2급 자격을 요구하는 이제 직종들은 행정고시, 행시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공사공단 공기업들, 기업에서 2급 자격을 요구해요. 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1급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급은 임용고시가 3급을 요구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보면 이제 고급의 경우에 지금 2급 합격자가 전체 응시자의 49% 정도, 거의 반수가 합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급 합격자가 그 중에 전체 응시자의 한 30% 정도. 자, 시험이 조금 쉬운 편인데도 결국 50%는 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중급의 경우에 이제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중급의 경우에도 저 비슷한 이제 이러한 예를 보이게 되는데, 자, 그러면 되게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급수를 취득한다고 할 때 만약에 행시를 준비한다, 아니면 임용고시를 준비한다. 임용고시 예를 듭시다. 자, 3급을 따야 돼요. 그러면 3급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부분 나가보면 중국 교재들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50%는 탈락한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아마 중급에서는 70, 이 3급 합격률이 중급에서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60, 70%가 탈락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준비를 할 때는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3급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초점을 여기다 맞추고요. 자, 이렇게 준비해야 3급은 가볍게 넘어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2급이 목표라면 당연히 1급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항시 목표는 좀 상향으로 자, 이렇게
잡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 부분 이제 상당히 고민들이죠. 자, 대개 국사 그러면 암기 과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면 이제 한국사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이 길러집니까? 외우는 방식으로 백날 접근해도요, 2년, 3년 돼도 제대로 점수 안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한국사 공부 방법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개 수업을 실강이 됐든 인강이 됐든 여러분들이 한 3회 과정 정도는 반복 하라고 얘기를 권합니다. 자, 대개는 지금 어떤 시험을 위해서 한국사를 준비하는 경우에 자, 국사를 학교에서 수업으로 접했던 때하고는 시간이 짧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공부했던 건 거의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고, 자, 그게 조금 남아있어도 이것이 시험에서 문제를 풀어내는데 적용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들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과정에서는 기본 흐름 잡아야 됩니다. 자, 이 기본 흐름을 잡는 요 과정에서 이제 개별 사건 사실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리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도 50%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 정리할 때 이제 구조화 작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대사에서 뭐 앞부분에서 만나는 호우명 그릇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 이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쇠 그릇. 그런데 글씨가 새겨져 있대요. 자, 그리고 이것이 경주의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출토가 됐어요. 자, 이것이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정리죠. 자, 그러면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 실제 시험에서는 이 내용 나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 즉, 자,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이 그릇이 경주의 무덤에 묻혔어요. 자, 이 만들어진 시기는 대개 서기 415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서기 400년에 신라에 실패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신라의 요청으로 고구려 군대가 광개토왕이 파견한 5만 군대가 신라에 진주했던 사실이 있죠. 자, 그리고 이 군대가 그 뒤에 그 행보가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 호명글을 통해서 그 군대가 철수하지 않고 신라에 쭉 주둔했던 것 아니냐. 고구려군의 신라 주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자, 이것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내용에서 다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실 정리하면서 흐름 기본적으로 잡았으면, 두 번째 이런 구조화 작업들을 하면 여기서 뭐 이해도 한 10% 올라갑니까? 많이 올라가면 20% 올라가겠죠? 자, 이 정도만 해도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한 70점대 확보하는 건 무리 없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과정에서는 자, 여기까지 하면서 빠진 개별적인 사실들, 정리 안 된 용어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작업. 자, 이러면 실제 이론으로 요 단계까지 가면 한 80% 정도 갑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기준으로는 따로 문제풀이 훈련 굳이 하지 않아도 대개 2급 이상, 거의 1급 점수를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3번 정도만 반복을 하시면. 자, 짧은 시간 내에 뭐 인강 같은 경우는 뭐 시간 집중 투자하면 뭐 하루에 2-3강씩도 들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한 2-3개월 투자하면,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고급에 해당되는 뭐 1-2급 자격 취득하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이 한국사 검정 시험을 뭐 처음 시행됐을 때부터 쭉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50강짜리 인강 가지고도 실제로 이제 단위 그 수업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그걸 가지고도 고급 무난하게 대부분 합격들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의 경우에 문제의 경향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우리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요게 기본 문제가 거의 한 70%예요.
자, 그리고 그 주제들이 반복되는 주제들. 물론 이제 이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되게 좀 그 시험에서 선호한 주제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형수동굴 형수아이 같은 경우 자, 2번,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경기도 연천전공리 자, 이 주제 강조되면서 한 3번 연속 2, 3회 간격으로 연속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실은 만점을 맞고 싶다면 자, 전체 50문제 중에 한 최소 3문제 정도는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서 대부분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사진이나 그림 그리고 사료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새로 발굴된 자료들이 들어가요. 자, 이 경우는 실제로는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 명확하게 해석하고 답을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훈련만 잘 되어 있으면 유추해서도 답은 잡을 수 있죠. 최근 시험에서는 22회나 23회나 보면 만점자들이 꽤 나와요. 이제 수험생들 수준에서도 그런 정도 유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겠죠. 지금 이제 뭐 23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수업 시간에 이제 졸면 졸음 퇴치용으로 이제 이야기 보따리 풀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지금 문제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의 경우에 이 새로운 자료나 이 반복 주제, 빈출 주제 같은 경우가 되게 공통점 중에 이야기거리, 스토리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 사연이 있는 것들이 실제 시험에서 또 주요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할 때 그렇게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재미를 느끼면서 정리해 놓으시면 실제 시험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죠. 한국사 시간 많이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최대 3개월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자,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취득하는 것은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기준으로 해서 뭐 1급, 2급 급수 취득하는 것은 아주 수월하죠.